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11일 금요일 아침 9시 9분입니다. 어젯밤 미국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현물지수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좀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자, S&P입니다. 양봉이죠. 하락 마감인데 양봉이죠. 나스닥은 어떤가요? 나스닥도 하락 마감하긴 했는데 아래 꼬리가 좀 많이 좀 눈에 띄긴 합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이게 엄청난 뭐 의미가 있다 그렇다기보다는 일단 있는 그대로 모양을 보자고요. 양봉에 아래 꼬리 좀 길게 달렸죠. 어젯밤에 저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여기 위에 있는 저항을 테스트해야 된다. 여기 위에 있는 이 자리 저항을 테스트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해드렸는데, 근데 여기 어디 저항 테스트 했나요? 이 부분에서 한 번도 거래되지 않았죠. 어제 이 위에까지 올라오지도 않았죠. 오히려 아래쪽에서 지지력을 테스트했죠. 오히려 아래쪽에서 나스닥도 일단 어제 고점, 물론 위에 중요한 저항이 있는데 중요한 저항 가기 전에 일단 당장 전일 고점 부근을 테스트하는 그런 저항을 테스트해야 된다라 말씀드렸는데 테스트 안 했죠. 이 부근에서 한 번도 거래된 적이 없죠. 오히려 아래쪽으로 갔다가 꼬리를 달고 올라왔죠. 이게 뭐예요? 어젯밤에 제가 봤을 땐 전반적으로 하방경직성 강화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이런 때 움직임이 중요하거든요. 이런 때 갭상승 출발을 해서 아래쪽을 밀리고 이러면은 이제 시장이 반등을 멈추고 꺾이고 싶은 의지가 있고 보통 이런 경우가 많은데, 어젯밤 같은 경우 보시면 어쨌든 일단 갭 하락 출발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장중에 급락했다가 튀어 올라왔다라는 거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동성 지수들 모양이 어떻게 됐냐면은, 변동성 지수들 모양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 중요한 어떤 추세선 있죠? 요거를 의미 있게 깼어요. 지금 제가 이게 지금 선이 좀 마우스로 그리니까 잘 안 그려져서 그런데 정확하게 그려지나 이렇게 하면? 제가 봤을 때 대략적으로 이 라인이에요. 예.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으면 될 것 같은데 어젯밤에 명확하게 이 라인을 붕괴시켰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빅스가 여기 어딘가 저항 2번 넘게 확인했고, 물론 여기까지 보면 3번 확인한 거죠. 그래서 3고점 만들어낸 상황에서 중요한 어떤 추세선 하나 붕괴시켰으니까 UVXY는 일단 비중 축소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항도 좀 어느 정도 좀 누적되기도 하고 해서 UVXY는 비중 축소의 관점.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 하락하고 싶었으면 어젯밤에 변동성이 올라갔어야 되고 어젯밤에 급락을 했었어야 되는데, 어젯밤에 미국 주식시장은 급락하다가 다시 반등했죠. 그러니까 어젯밤 저항 테스트보다 하방 경직성 확인했다는, 지지력을 테스트했다는 의미가 더 커 보인다고요. 그러면서 얘가 내려왔으니까 당분간 일단 변동성은 좀 감소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UVXY 갖고 계신 분들 일부 비중 축소가 맞긴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젯밤에 그래서 무슨 일들이 있었냐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 금리가 일단 크게 올랐습니다. 금리가 크게 올랐어요.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가 중요한 자리가 어쨌든 뭐 1.75 뭐 이런 자리였는데 일찌감치 뭐 넘어섰고, 그래서 다시 2% 부근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여기 어딘가 저항이죠. 저항이 있죠. 여기 2% 2.05 대략적으로 이 부근이 어떤 저항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 하여튼 어젯밤에 금리가 많이 올랐다. 금리가 다 같이 많이 올랐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어젯밤에 3.35%가 상승해서 그죠? 1.992에 마감이 된 겁니다. 3.37% 상승 마감했다고요. 단기물 금리, 3개월물 국채 금리를 보면은 더 많이 올랐죠. 그래서 어젯밤에 5.2% 상승해가지고 종가가 0.403%로 마감이 됐습니다. 요거 보시면은 아시겠죠? 어젯밤 같은 경우보다 단기물 국채 금리, 장기물 국채 금리 다 같이 크게 올랐고, 특히 단기물 국채 금리가 상승률이 더 컸죠. 단기물이 더 많이 올랐다라는 거. 그렇다면 어젯밤 미국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결정한 주된 재료는 어떤 긴축과 관련된 그런 이슈였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달러 인덱스는 어떨까요? 달러 인덱스도 큰 폭으로 올랐죠. 이렇게 되면 달러 인덱스가 크게 올랐으면 생각할 수 있는 건 미국의 긴축이 심해지려고 한다라는 거를 달러가 반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제가 전반적인 모습들을 살펴봤고요. 그래서 그 어젯밤 같은 경우는 긴축 우려가 시장을 자극했다. 전쟁 우려는 비교적 좀 조용하죠. 하여튼 긴축 우려, 금리가 많이 올랐다라는 것 때문에 어젯밤에 하락률을 보시면
나스닥이 S&P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낙폭이 더 크죠. 얘는 0.5% 정도 빠지고 얘는 1% 가까이 빠졌으니까 2배 정도 차이 나죠. 나스닥이 어제 그래서 훨씬 많이 빠졌다라는 거. 계속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금리 인상, 뭐 긴축 우려 이런 이야기 나오면은 항상 나스닥이 약한 모습을 보이고, 그렇다는 거. 그래서 이런 낙폭들, 이런 반응들이 보이면 긴축 우려겠죠. 어젯밤에 그래서 이렇게 시장을 움직였던 그 재료가 뭐냐, 그런 부분을 좀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에 일단 있었던 내용들 몇 가지 살펴보자면, 제가 봤을 때 크게 한 두 가지 이슈가 있었죠.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이 결렬됐다라고 합니다. 결렬된 거는 악재였고요. 또 그리고 미국 CPI 발표도 요것도 악재로 작용을 한 거죠. 어쨌든 한 크게 보면 두 가지 악재가 둘 다 있었습니다. 그죠? 전쟁, 긴축 우려 두 가지 다 있었는데 둘 다 분위기 안 좋았다라는 거. 근데 솔직히 일단 그 전쟁 이슈 관련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어젯밤에 제가 보여드린 기사 하나 있죠. 요거 젤렌스키가 푸틴에 손짓했다, 나토 구걸 안 한다, 독립국 논의하자라고 했죠. 분명히 지금 뭐 당장 어젯밤에 협상은 결렬됐을 수도 있어요. 당연한 건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막 죽기 살기로 싸우는 그런 단계는 약간 지난 것 같다고요. 이제는 조금씩 둘 다 전쟁을 하기 벅찬지, 이 겉으로는 막 죽일 듯이 그러고 있지만 뒤에서는 슬그머니 이제 대화의 창구를 열어놓고 말을 이제 슬슬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전쟁 우려는 어느 정도 일단 지금은 약간 좀 톤이 좀 다운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협상 결렬됐다라고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그다지 뭐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봤을 때 그죠? 어제 가장 중요한 건 이 물가와 관련된, 긴축과 관련된 재료였다라는 거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긴축 관련된 재료가 사실 두 가지가 나왔던 거거든요. 하나는 ECB 통화정책회의, 하나는 이제 CPI가 나왔는데 둘 다 살펴볼게요. 자, ECB에서도 사실 굉장히 좀 서프라이즈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했나요? ECB 당연히 유럽에서 지금 전쟁이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으니까 아유 긴축이 쉽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고 있죠. 근데 보시면 어젯밤에 채권 매입 종료시키를 돌연 앞당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더라? 자세한 내용이 여기 써있죠. 여기 보시면은 예상외로 그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통한 채권 매입 종료 시기를 3분기로 앞당기기로 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써 있고, 하여튼 뭐 제가 알기로 금리 인상 예정 시점도 뭐 조금 앞으로 앞당겨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의 반응은 좀 충격적이었죠. 와, 이거 유로존이 ECB가 그래도 긴축을 하려고 하네? 아, 인플레가 심각한가 보다라고 해서 이 미국 개장 한참 전에 이미 일단 미국 주식시장을 비롯한 전반적인 금융시장은 한번 일단 충격을 쿵 먹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거 발표되자마자 주식시장 좀 하락하고 금리 오르고, 그 와중에 유로화 강세가 나타났었습니다. 왜냐? 유로존이 긴축을 한다니까 유로 강세가 나타나는 게 당연하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서 ECB 통화정책 회의하고 나서 몇 시간쯤 지나고 나서 이제 미국 물가지표가 발표됐는데, 당연히 우리의 예상과 부합을 했죠. 물가 상승률은 뭐 하늘을 찌를 것이다, 그죠? 이런 생각을 했는데 대부분 다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 일부는 높았던 예상치마저 더욱더 뛰어넘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라는 거. CPI 7.9%를 찍었다라는 거,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그래서 긴축 우려가 한 번 더 자극이 됐습니다. 재밌는 게 이제 어젯밤에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하는 게, 어젯밤에 유로존 통화정책 회의 나왔고 그 다음에 CPI까지 발표됐잖아요. 재밌는 게 유로존 긴축한다라고 하니까 유로화가 막 올라가다가 미국 CPI 나오니까 유로화 다시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달러 막 올라가더라고요. 이런 점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달러 강세, 달러 약세, 그러니까 이런 환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유로존의 스탠스,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친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거 있죠. 그거 한번 기억해 보셔야 될 거예요. 유로존의 강력한 긴축은 솔직히 코스피의 그러니까 전체 금융시장의 관점에서, 돈의 논리에서, 그 어떤 투자시장 요쪽의 관점에서는 유로존의 긴축은 코스피의 호재일 수 있다고요. 신흥국의 좋은 것일 수 있다고요. 유로존이 긴축을 엄청 세게 하면은 달러 약세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신흥국으로 좀 돈이 들어올 숨통을 틔워주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자고 말씀드렸죠. 어젯밤 같은 경우가 어쨌든 재밌었어요.
분봉 켜놓고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직접 시간 단위별로 이렇게 나눠서 한번 보세요. 유로존이 긴축한다고 하니까 유로화 강세, 달러화 약세 이러다가 CPI 딱 발표되고 나니까 미국이 긴축한다 이렇게 딱 나오니까 확 분위기 틀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공부 차원에서 보기 흥미로운 일들이 어제 나타났다, 이런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미국 주식시장 이야기들을 좀 다 한 것 같고요. 전 그래서 어쨌든간 뭐 하방 경직성 강화, 그래서 조금 더 올라오려고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젯밤에 저항을 테스트한 게 아니고 어젯밤에 오히려 지지력을 테스트한 것 같다라는 거.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밤에 그냥 쭈루룩 다시 하락해버리면, 주식시장이 다시 쭈루룩 밀려 내려와 버리면 시장이 약해서 고점 테스트를 못한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저는 오늘 밤에 상승이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일 것 같아요. 하여튼 개인적인 뭐 예상입니다. 뭐 딱히 근거는 없어요. 어젯밤에 하방 경직성을 확인했기 때문에 오늘 밤은 좀 연속적으로 좀 올라줄 수 있지 않겠어? 라는 게 일단 저의 생각이긴 합니다. 긴축 우려, 뭐 협상 결렬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하락폭이 일단 제한됐거든요. 이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시장 장 초반부터 유럽 긴축, 미국 긴축, 그리고 뭐 협상 결렬 이러면서 시작부터 좀 미국 주식시장은 개파락으로 크게 하락해서 출발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하루 종일 거기서 버텼거든요. 더 이상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오늘은 그 어제 만들어놨던 지지력을 바탕으로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 저의 일단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추가적으로 좀 더 반등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올라가던 변동성들이 이거 빅스 지수죠. 이 변동성도 조금 이제 본격적으로 좀 내려오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흐름이 숏 포지션 보는 입장에선 이게 차라리 나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의 뭐 시나리오대로 잘 가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다음 주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15일, 16일 FOMC 회의가 있고, 또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그리고 금요일 날이 미국 선물 옵션 동시만기니까 선물 옵션 동시만기까지 막 폭락하는 게 하락 포지션에 있어서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닐 거다라는 이야기를 어젯밤에 한번 넌지시 한 적이 있죠. 2020년 3월 달에 사례를 보여드리면서요. 2020년 3월 달에 폭락하고 나서 저점이 나왔는데 이 저점이 언제였다? 공교롭게도 3월 선물 옵션 동시만기 일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어젯밤 드렸죠. 그러니까 동시만기 전에 지나치게 힘 빼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렸는데, 하여튼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그냥 저의 시나리오대로 괜찮게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어제 110달러 지지력 테스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하락하고 있어요. 저의 예상은 그래요. 일단 저의 예상은 뭐 저의 느낌, 저의 예상은 아직까지 어떤 러시아의 원유 제재 뭐 이런 가능성이 살아 있고, 그리고 전쟁 장기화 우려 이런 게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완전히 손잡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손잡아서 평화협정하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아래쪽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오버슈팅의 가능성이 계속 열려있다라고 보긴 하는데요. 그리고 이런 그 3월 9일 날의 폭락 같은 것도 완전히 추세를 죽이는 게 아니고 이것도 개인적으로는 그냥 더 큰 상승을 위한 조정으로 보고 있긴 한데 저는. 근데 일단은 저의 그건 예감인 거고, 하여튼 어젯밤에 110달러를 붕괴시키면서 또다시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위에 120달러 붕괴시키면서 숏 포지션 잡으셨던 분들은 지금 막연한 생각으로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 숏 포지션을 청산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아직까지 잘 가고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잘 가고 있으니까 청산할 필요는 없어요. 아직까지는요. 다만 오늘 밤에 어제의 하락을 되돌린다거나 이렇게 되면 일단 조금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는데, 아무튼 전 더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일단 시장은 아래쪽으로 일단 더욱더 내려가려고 하고 있죠. 하여튼 쳐다보자고요. 어떻게 될지. 아무리 생각해도 좀 그렇긴 합니다. 이렇게 한 번에 죽지 않고 최소한 한 번쯤은 더 올라오면서 파동다운 좀 의미 있는 반등 이런 식으로 올라오든가 해서 어떤 파동다운 파동을 그리면서 이렇게 쌍고점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서 3고점을 만들어내거나 하면서 죽을 것 같거든요. 아무튼 이건 저의 생각이긴 한데, 일단 하여튼 어젯밤에 110달러 붕괴되긴 했으니까 아래쪽으로 계속 더 갈 수 있다라고 지금 가능성 열어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 드렸고요. 하여튼 지금 당장 마음 급하게 뭘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좀 기다려 보시고
정 안 되면 진짜 무슨 일 생길 거면 제가 봤을 때 90달러 붕괴되고 나서 들어가도 안전합니다. 뭐 어쨌든 안전한 게 중요하지 뭐 최고점을 잡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뭐 이 정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어젯밤에 일단 110달러 붕괴 시켰는데 속임수가 아닐까 싶긴 한데 일단 붕괴는 시켰어요. 눈에 있는 그대로 보자고요. 현실은 110달러 붕괴 시킨 거고 아래쪽으로 더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나머지는 다 의견인 거죠. 이 정도 이야기 드려봤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오늘 밤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다른 경제지표 발표도 없고 하여튼 오늘 뭐 그냥 조용할 것 같아요. 한국은 이제 선물옵션 동시만기 끝나고 나서 이제 오늘 이제 뭔가 좀 포지션을 좀 이제 차월물이 아니죠. 이제 오늘부터 이제 6월물 선물이 거래가 되는 첫날이죠. 그러니까 다들 아마 포지션 정리하고 이런 거 때문에 좀 바쁠 거예요. 그죠? 뭐 옵션 포지션도 새로 뭐 구축해야 되고 선물 포지션도 구축해야 되고 하니까 솔직히 뭐 오늘 뭐 장중에 막 들었다 놨다 하면서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오늘은 그냥 조용하게 그냥 하루 지나갈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어쨌든 어젯밤에 저는 미국을 하방 경직성 강화시켰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한국도 솔직히 뭐 폭락을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폭락하더라도 좀 반등하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아무튼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그 저항을 테스트한다라는 거는 이런 의미죠. 저항을 테스트한다라는 건 예를 들어 저항이 여기 있어요. 저항이 여기 있으면 저항을 테스트한다라는 의미는 여기 올라갔다가 이렇게 밀리는 거죠. 올라갔다 밀리고 올라갔다 밀리고 분봉을 그려봅니다. 분봉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일봉은 어떻게 되냐? 일봉은 보통 뭐 글쎄요 뭐 봉의 색깔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봉은 뭐 이런 식으로 저항을 테스트하면서 윗꼬리가 달리거나 혹은 뭐 그 다음날까지 뭐 테스트를 해서 뭐 음봉으로 뭐 이런 식으로 밀리면서 뭐 이런 식으로 윗꼬리가 달리거나 해서 여기 있는 특정 저항을 자꾸 건드리면서 요게 이제 저항을 테스트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어제 미국 주식시장에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국도 이런 저항 테스트 같은 거는 좀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젯밤 미국 같은 경우는 뭐다 오히려 아래 꼬리 달리고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장중에 악재를 딛고 그러니까 하방 경직성 강화라고 보는 게 맞긴 맞는 것 같은데 한국도 오늘 안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아무튼 뭐다 진짜 중요한 저항은 361.5입니다. 그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안 올라올 수 있을지 그건 일단 알 수 없는 거고 거기가 중요한 자리라는 건 알아놓으시고 일단 당장 눈앞에 코스피가 해결해야 되는 저항은 뭐 356 부근이겠죠. 356 부근의 저항을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가 일단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근데 아무튼 오늘 오늘 상승 전환으로 조금 올라오거나 한다면 356에 대한 저항을 소화하고 더 올라가겠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점들 이야기 안 해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그죠? 뭐 보시다시피 특별히 뭐 드릴 이야기 없는 어쨌든 급등 이후 피로감을 잘 소화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특별히 이상할 건 없네요. 원화 약세 추세는 잘 가고 있죠. 양봉 계속 새빨간 게 보이고 있네요. 그죠? 딱히 할 말 없고요.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